반갑습니다. 편입화학의 맥을 짚다 편입화학 강사 지인서입니다. 간단하게는 저의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거쳐서 지난 11년간 PMS와 메가MD에서 화학과 유기화학의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영 편입에서 의학계열의 편입화학을 담당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년간 그리고 그 앞서서는 고등부에 대한 화학까지 꽤 긴 시간의 화학을 가르쳐 왔었는데요. 특히나 이 편입화학에 대해서는 분량이나 또는 내용의 심도 있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따져봤을 때 다른 화학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수합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편입화학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화학은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그리고 일반화학, 실험과 같이 사실상 대학교 수업으로 치자면 학점상 모두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다양한 과목들이 한 과목 아래 시험이 치루어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습득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한 과목 아래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학년도 여러분들의 편입화학을 도와줄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준비된 커리큘럼은 세 부류에 대한 학생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일반화학 수업을 듣고 있거나 또는 고등부에서 화학 수업을 이미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화학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조금 작은 반면에 혹시 문과이거나 또는 고등부 과정 중에 화학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 또는 화학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일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편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단 내용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있어서도 조금 더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자 이미 2024년도 11월, 12월 달부터 기초입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 파트에 해당한 양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 이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와 관련된 상태 관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선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고 좀 더 화학에 대한 친밀감을 키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화학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11월, 12월에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월과 2월이 되게 된다면 또다시 역시나 첫 과정부터 과정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에 동일한 과정을 진행할 거라면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겠죠. 자, 1월과 2월에 진행되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보다는 난도를 조금 올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양론의 과정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내용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계산 역시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 단계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쉬운 숫자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실질적인 편입에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계산도 조금 더 복잡해짐으로써 접근하기 쉬운 편입 시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바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으로서의 진입 단계로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11월과 12월에 수업을 들었다면 나는 저 부분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저건 안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상 수업을 여러 번 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반복해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면서 들음으로써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과 2월에 기본 이론 과정을 거치고 나시면 본격적인 일반 화학에 대한 전 과정 커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3월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도 보면 화학 양론, 기체 이런 부분들이 또 동일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한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들의 문제들과 함께 이론 내용을 같이 보게 됩니다. 앞서 단계에 봤던 두 단계에서의
복습된 내용과 함께 겹쳐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3월과 4월, 5월과 6월, 그리고 7월과 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일반화학의 책에서 나와 있는 제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장까지 해당하는 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3월과 4월, 5월과 6월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12월까지의 과정 정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7월과 8월에서는 어떤 과정이 다루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화학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화학 안에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그리고 분석화학 등과 같이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전 챕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목들 중에서 특히나 주요하게 들어가는, 특히 분석화학 중에서는 분광학, 무기화학 중에서는 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급 이론이라는 파트 쪽에서 7월과 8월 중에 과정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공화학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후반부에 배치해 줌으로써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 대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모두 다 섭렵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내용이 섭렵이 되셨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셔야겠죠. 물론 이 지나간 기간 동안에도요. 내용과 함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각 챕터별이 끝날 때마다 워크북이 함께 제공이 되면서 워크북 풀이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와 함께 계산들이나 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점검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매년 학교마다 그 유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큰 내용의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9월과 10월에는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각 학교별 기출 그리고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시험에서의 일반화학적 내용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유형별 기출이라고 하여 각 챕터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후반부에는 챕터에 상관없이 흔히 문제를 풀다 보면 챕터에 나와 있는 챕터의 제목이 이러니까 이 파트는 내용이 이거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가 아닌 챕터를 온전히 섞은 상태에서의 문제까지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11월과 12월에는 이제 시험이 거의 임박한 상태가 되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최종 점검하실 수 있도록 파이널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널 시험 때는 당연히 기출에 관련된 유형을 기본 토대로 분석하여서요. 여러분에게 매 회차별,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실험에 대한 풀이와 함께 부족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하면서 전체적인 일반화학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서 1년 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이 과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화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는 화학을 배우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는 내려오시게 되면은 바로 지성면접 특강이 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면접 특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입의 경우에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준비하는 시간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에 마무리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학적 내용과 지성면접을 같이 합침으로써 내용적 정리와 그리고 면접에서 구두적으로 말하는 방식까지 함께 터득할 수 있게끔 수업을 같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부류에 대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 다음과 같은 틀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도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문제의 풀이나 또는 요령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론을 진행하는 단계에 여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줌으로써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뭔가 이론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MDP 문제와 함께 기출 문제까지 같이 섭렵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9월 이후부터는 정규반과 함께
기출문제와 그리고 파이널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단계의 학생은 누구냐면 바로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는 24년도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문과 학생이나 또는 화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1년 커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미 7월 달부터 1년 반 과정을 통해서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7월에서부터 2027학년도를 목표로 해서 화학적인 부분을 조금씩 천천히 접근할 수 있게끔 커리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화학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문과의 학생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적인 과정으로서요. 유기화학은 학교마다 출제 범위가 광범위한 학교도 있고 출제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화학의 내용 공부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내용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서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여 내용 분량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6개월 과정으로서 유기화학 과정을 따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 과정 동안 유기화학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구조학적 분석이라든지 메커니즘 그리고 외워야 될 여러 가지 작용기회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이 공부함으로써 유기화학과 일반화학의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6개월 과정으로 따로이 개설을 하였으니 필요한 학교 또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에서 유기화학이 꼭 들어가는 학교라면은 따로이 듣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 과정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1년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셨던 또는 무서워하셨던 일반화학 과정을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년간의 준비 잘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